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우리 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래톡방에서 같이 공략해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무려 143.94%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인스코비도 96.92%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3기도 60.34% 수익, 프레스지오 바이오파마도 28.98% 수익,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 수익,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27.99%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IB기명도 29.22% 수익, 휴맥스 19.47% 수익, K탑 리츠 20.89% 수익, 그리고 삼양사 17.87%의 수익, KD는 18.16%의 수익이고요. 넥스턴 바이오도 13.05%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한정기술 현재 107.51%의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위드도 26.77% 수익 중이고요. 딥노이드도 45.04%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플레이위드, 한전기술,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장중에 단기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중 대응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 위주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략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재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또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60.10포인트 하락한 35,870.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4,704.54포인트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전장보다 72.14포인트 상승한 15,993.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3분기 기업 실적 호조, 경제지표, 인플레이션 오류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 관계자 발언 등에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서 주가지수를 지지를 했습니다. 또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기업의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달리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알리바바의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을 밑돌아 알리바바 홀딩스의 주가는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회사의 종목은 온도차가 나타났는데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에도 테슬라 주가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상장 직후 계속 치솟았던 리비안의 주가는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실적 발표 후에 급등했던 로시드 그룹의 주가는 10% 정도 내렸습니다. 이날 경제지표는요, 11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지수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11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가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39.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수치인 23.8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3.0을 모두 웃돈 수치입니다. 11월 제조업 활동 지수도 17로 전월 25에 비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기업 실적 호조에도 코로나19 우려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정책 등이 경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 헬스, 기술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 통신,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48포인트 상승한 17.59%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우려도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43.94% 현재 수익 중이고요. 인스코비는 96.9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삼기도 60.34%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진호맨 컴퍼니도 27.99%, IB기명도 29.22%, 휴맥스도 19.47%, K탑리츠도 20.89%, 또 삼양사도 17.87%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또한 한전기술 현재 107.51%의 수익 중입니다. 고공행진 종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플레이위드 26.77% 수익 중입니다. 역시 플레이위드도 고공행진 중이죠. 그리고 딥노이드도 45.04% 수익 중입니다. 딥노이드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딥노이드, 제2의 플레이위드, 제2의 한전기술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또 단기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어요. 장중에 빠른 대응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시장 흐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죠. 나스닥 흐름은 이렇게, 그죠? 삼각을 또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삼각 목표치를 따지면 이미 돌파됐다는 얘기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했다면 어디서 부근에서 했어야 하느냐? 일단은 돌파되는 흐름, 1차적으로 추세선 돌파, 2차적으로 전고 돌파인 15,000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매수 전략을 계속 드렸죠. ETF라든지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 상황은 16,000 정도의 상각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에 재차 이 정도까지만 눌림이 왔었고, 그리고 다시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왔던 가격대, 그쵸? 15,930 정도 되는데 15,930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계속 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가끼리 살짝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해 본다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조정은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추세선이자 다시 옆으로 살살 눕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는 파란색은 12평이고요.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이평은 빨간색 22평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만나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16,200 정도,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매수를 꼭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16,200 정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저가인 15,930 정도가 이제 깨진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 중기적인 흐름에서의 매수,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매수는 이 핑크선까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즉, 이 장기는 핑크선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중기적인 흐름은 녹색선 부근, 가격이 15,5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매수를 어디서 하는 게 안정적이냐, 이 자리가 좀 안정적이 되겠고요. 2차적으로는 이 자리, 핑크선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5,500에서 잡고 2차적으로는 핑크색 자리인 15,200 정도에서 잡았다가 15,000이 깨지면 포기하는 전략으로 ETF라든지 그런 전략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스를 꼭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16,000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16,000 그리고 15,300, 15,900 이 정도가 깨지면 그때, 그러니까 이 추세선과 그죠? 이 지난번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와야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잘 가고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승 쐐기는 깨지면 하락이니까 최소한
추세선이 깨지거나 전저가 깨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기 대응은, 그리고 인버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 구간이 깨지는 거 보고, 깨지는 거 보고 잡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스닥 봐드렸고요. 여전히 강한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조정 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매수, 단기적으로 매수인데,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지난번 저점 이탈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짧은 숏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S&P 500도 일단 큰 흐름에서는 이런, 그죠? 변곡이 만들어진 이후에, 삼각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장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상승은 목표치를 돌파를 했다. 삼각의 목표치를 돌파를 했고, 조정은 딱 삼각의 목표치 정도 부근까지만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은 아직, 그죠?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약한 흐름이고,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은 넘었지만 S&P 500은 못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조정 시의 저점이 깨진다라고 본다면, 물론 오늘 장의 흐름까지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고점을 못 넘고 이렇게 이탈을 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 고점을 넘게 됐을 때, 두 번째로 이제 고점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또 저점을 이어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으로 이제 슬슬 또 눕게 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패턴을 이용해서 무너지는 이번 11월에 저점을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되겠고요. 11월에 저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역시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를 하겠다, ETF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잡으면 되겠느냐라고 보면 일단 이 정도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일단은 매수 라인, 1차적인 매수 라인은 이 정도 가격대가 되겠다. 그래서 라인을 선으로 가서 지표를 표시해드리면 4,530 정도까지 오면 한번, 그러니까 4,550부터 39권 사이는 한번 매수를 받아보는 1차적인 매수 라인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ETF. 그리고 2차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은 이 정도 저가를 이어갔던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 그럼 대략 이런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핑크선 정도까지라고 하면 이 정도 박스 구간대인데 가격으로 보면 대략 여기입니다. 4,440 정도. 그 정도까지 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한 장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상승이 좀 포기가 되는 흐름이 나오려면 이번에 10월 초에 나왔던 저가 있죠. 10월 초에 저가가 깨지는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비중을 확 줄여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조정 시에 매수 대응을 하는 쪽이 좋겠다. 현재 흐름은 어느 구간과 비슷하냐? 이 구간과 비슷합니다. 이 구간. 패턴을 만들어지고 강하게 가고 있는 이 구간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패턴이 만들어지고 강하게 가고 있는 이 구간하고 지금 비슷한 구간은 이 구간이니까 차트 그럼 잘 보시고요. 조만간 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약간의 조정도 또한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를 조정 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조정 시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4,500 초반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 부분은 3대 지수 중에 마지막으로 다우를 볼 건데요. 다우는 약간, 그죠?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소리고 있죠. 3대 지수 중에서. 역시 삼각 패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본다 그러면 딱 목표가 정도, 딱 보시면 다우만 딱 목표가 정도에 갔죠? 그죠? 다우만 딱 목표가 정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보면은 고점을 또 못 넘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3대 지수를 지금 흐름을 봤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고가가 넘어간 흐름이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S&P 500은 딱 고가를 못 넘는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그리고 다우는 오히려 고가하고 상관없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 그죠?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 흐름. 딱 저항을 맞고 아직 못 넘은 S&P 500의 모습. 그죠? 그리고 다우는 오히려 먼저 고점도 못 넘고
지금 밑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그죠? 저가도 깨고 이런 모습. 3대 지수 중에 제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대장 나스닥, 2대장 S&P 500, 3대장 거의 막내 꼴찌 흐름을 보여주는 게 다우 흐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라든지 선물 매수나 ETF 대응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인 1대장을 먼저 하셔야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스닥 전략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장의 상승은 나스닥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장 강하니까 나스닥을 대응하셔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 또 하고 싶다라고 하면 S&P 500 정도까지는 하셔도 돼요. ETF 대응을. 근데 다우는 굳이 다우와 관련된 ETF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우 지수 보시면 지금 점점 이렇게 꺾이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꺾였죠. 그러니까 매수를 꼭 잡는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다른 지수가 1만큼 빠졌다. S&P, 나스닥이 한 1만큼 빠졌다. 그렇죠? 1만큼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S&P 500은 2만큼 빠질 거고요. 다우는 한 3.5에서 4 정도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정이 더 세게 들어올 거니까 1차적인 매수 라인을 밑으로 보세요. 아예. 네, 여기. 그래서 ETF를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매수 라인은 한 34,800 정도? 이 정도 오면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도 보수적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우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다 정고점을 넘을 때 다우는 못 넘었기 때문에 3대 지수 중에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를 봐드릴게요. 골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골드 차트는 현재 이런 흐름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삼각이 되고 있다. 삼각이 돌파됐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바닥을 이렇게 저가가 3번 연속 찍혀서, 그리고 고가가 2번의 저항. 근데 3번째는 돌파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지금 흐름에서는 이 구간대가, 그죠? 이 구간대를 강력하게 못 넘고 있는 이유는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여기 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구간은 이제 올라갈수록 1860, 1850부터 1910, 20까지의 사이는 이 매물대가 좀 가장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길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선을 하나 또 거본다고 하면 저항 라인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저항 라인이 딱 걸려있는 자리예요. 대략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못 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요. 주봉 보시면 주봉에서, 그렇죠? 주봉에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주봉에서도, 그죠?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해 보면 이 가격대는 엄청난 지금 매물대가 있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 1900대 재돌파가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항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전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가 다 저항 가격대 물량이 많이 받쳐져 있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삼각이 계속, 그리고 박스권이 돌파되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가면 또 박스가 보이잖아요. 그죠? 박스가 돌파되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이게 돌파가 된다고만 한다면 1900달러 위쪽으로, 1910달러 위쪽으로만 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큰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럼 재차 이런 자리에서의 영곡, 그렇죠? 영곡 돌파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꽤 큰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골드가 움직이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돌파됐던 가격이죠. 그래서 그 가격대부터 살짝 1차적인 저항이 됐던 가격대까지,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1815까지 16까지 내려온다, 눌림이 온다, 그럼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드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실버를 보겠습니다. 실버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버도 그죠? 이렇게 실버도 저항을 넘은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저가를 이어보면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삼각이 돌파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이 자리가 돌파되면서 삼각이 돌파가 됐고요. 그렇죠?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24달러 초반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보고 있고요. 주봉 한번 보죠. 그렇죠? 주봉을 보면 골드랑 다르게 약간 돌파가 안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저항이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실버도 또한 26달러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저항 가격대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지속적인 눌림 시에 매수 대응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제 볼 부분은 빅스 지수입니다. 근데 빅스 지수가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삼각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10월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죠? 아직 어림도 없다라는 흐름이고요. 연결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크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돌파가 돼 있긴 하지만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약간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 지수가 크게 빠지려고 하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대표가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에 급락한 이후에 지금은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엄청나다고 하면 이 무거운 종목이 그래도 한 10%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보면은 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이 박스는 종목이 한번 급상승 이후에는 약간 아래 위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도 보면은 약간 그죠? 급등한 이후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죠? 그 이후에 저가를 이탈하면서 밑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지금 그래서 박스가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 가격대가 깨진다 그러면 이탈해서 내려올 거예요.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깨질 수도 있으니까 난 좀 밑에서 받아볼래라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800달러 초반대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800달러 초반에 오면 사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박스는 또 이런 구간하고 똑같아요. 깨지고 나서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박스, 상승 이후에 그죠? 박스 그런 구간인데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 그죠? 박스 상승 이후에 박스 표시를 해드리면 그죠? 상승 이후에 박스, 상승 이후에 박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그죠? 깨지면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그죠? 박스 흐름은 박스가 좀 길게 나왔죠. 길게 여기도 박스가 나오면 박스 대응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인데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 저점 지우고 설명드리면 며칠 전에 저점 이탈 컷으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박스 돌파 기준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1130달러. 그죠? 1130달러 돌파 기준이니까 1130달러가 돌파되면 따라서 돌파 시에 매수를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돌파를 안 하고 계속 이 안에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종목의 위험을 노출하기 싫은 분들은 돌파 시 하는 거 확인하고 물량을 실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1000달러 초반에서 980달러까지 온다고 한다면 이탈할 때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 좀 많이 싣거나 나는 사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렇죠? 나는 그냥 조정 시에 물량을 좀 많이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0달러 정도까지 주면 한번 사보시고 두 부류의 트레이딩 스타일도 공통점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요. 저가 이탈하면 포기하세요. 여기서 잡든 저가 이탈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저가를 이탈했을 때 박스에서 저가를 이탈을 하면 꽤 밑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테슬라를 드려봤고 아까 시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보죠. 리비안 그렇죠? 상장 이후에 강한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다가 그죠? 강하게 올라가다가 드디어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매수 기준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어요. 신규 종목들은.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차 140달러가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140이 넘을 때 돌파 시에 한번 같이 물량을 담아보시고, 조정 시에는 빠지게 되면 계속 밑으로 저가를 깨는, 그래서 95달러도 깨지는 흐름이 보여질 수 있으니까 140달러 돌파 시에 물량을 한번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렇게 박스가 돌파된 이후에 시장 흐름이 계속 계단식으로 잘 갔었죠. 잘 갔다가 드디어 이제 12평이 깨지면서 가격이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박스 모습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갖고 대응을 하시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고, 그죠? 아래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나와주고 다시 N자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죠? 지금 만약에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아래 꼬리 이탈 시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50달러가 돌파되면 또 물량을 잡아보는 전략으로,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죠? 저항됐던 게 넘어가면서 시세를 주니까, 그럼 저항됐던 게 넘어가면서 50달러 돌파 시 시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시 쉬셨다가 국내 시장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 확인하기 전에 우려 노란 톡방은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를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가을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후성이 143.94% 수익, 인스코비 96.92% 수익, 삼기도 60.34% 수익,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 수익, 그리고 한정기술이 현재 고공행진 중이죠. 107.51%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위드가 26.77% 수익 중이고요. 딥노이드 45.04%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딥노이드, 제2의 한정기술, 제2의 플레이위드 저랑 같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각각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여러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또 입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무료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기료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959.16포인트로 약보합 출발해서 장 초반 2937.5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낙폭을 슬슬 줄이다가 오후 들어 2964.48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재차 확대했는데요. 결국 2947.3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로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하락을 했고요. 기관은 사흘 연속 순매도,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이틀째 순매수를 했고요.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2억, 1973억 순매도, 개인은 2213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692계약, 561계약 순매도, 외국인은 3084계약 순매수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1원 하락한 1180.4원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봐드릴 건데요. 1033.16포인트 또 강보합 출발을 한 코스닥 지수는요. 장 초반 낙폭을 급격히 키워서 1018.1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했으나 이내 낙폭을 줄였고요. 오전 중 재차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서 1034.51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기록한 후에 결국 1032.7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99억, 324억 순매수, 외국인은 1,204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차트로 흐름 확인하기 전에 무료도란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도란 톡방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후성이라는 종목이 143.94% 수익 중이고요. 한정기술이 또 107.51% 수익 중입니다. 플레이위드가 26.77% 수익 중이고요. 딥노이드, 핫한 딥노이드도 45.04% 수익 중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또 강해갈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 시장 보기 전에 현재 선물 예상가는 1.2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장 초반은 조금 하락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오늘 장, 특히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시초가가 조금 낮게 시작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조금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 흐름은 지금 보시면 박스예요. 3050 정도 고점, 그리고 그죠? 2900 이렇게 박스를 여전히 가고 있는데 땅바닥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추세선 고점을 살짝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삼각 패턴까지 완벽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삼각 패턴까지 만들어지고 살짝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2900이 깨진다 그러면 290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을 가지고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장입니다.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가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의 개별 업종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런 3,000이 최소한 넘으면서 그죠? 그리고 3,050이 넘는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봉이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쉽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자리와 비슷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죠? 저가가 깨지면서, 1차적으로 이 저가가 깨지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3,050에 있던 저가가, 그죠? 저가가 이탈하면서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에요. 박스 흐름을 보이는데, 만약에 2,900이 깨지면 2,800 정도까지의, 그리고 2,750까지의 레벨 다운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은 2,900이 아주 지금 중요한 지수가 된 거예요. 2,900이 깨지면 일단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많이 비중을 줄이셔야, 그리고 신규로도 사거나 비중 추가는 최소한 3,050이 넘어가는 걸 보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손절 라인, 지수 손절 라인은 2,900이 되겠고요. 물량 추가 라인은 3,050 돌파 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봐드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볼게요. 반면에 코스닥은 훨씬 더 좋은 흐름이죠.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 코스닥의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하셔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보면 박스가 지금 돌파돼서, 그죠? 위쪽으로. 박스가 돌파돼서 위쪽으로. 그죠? 강한 흐름을 보였고, 어저께 조정이 살짝 다시 박스 상단까지 와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코스닥의 흐름은 전고 돌파 내지는 전고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1050에서 1060까지를 트라이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세여서 뭐 부러지는 거를 아직까지는 예상해 볼 필요는 없겠고요. 잘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1010 정도, 그죠? 1015인 이 저가이고, 그리고 저항이 됐던 가격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땐 조금 줄여본다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코스닥은 강세니까 시장 대응, 종목 대응 다 코스닥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위주로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예상가는 1.25포인트 선물, 그래서 약세 시작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계속 방송하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빅스 변동성 지수 한번 볼게요.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쌍바닥을 찍히고 있고, 이렇게 변동성을 줄여가고 있는 구간에 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돌파된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빠질 거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 가격대가 지난번 저가일 때 빅스 지수인데 19.3, 19.3인데 이 가격이 돌파가 돼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추세선인 18을 넘어가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19.3 지난번 고점이 넘어가면 지수가 빠질 거예요. 이탈을 할 거니까 그 부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보시고요. 다음은 선물을 볼 건데 선물 여전히 그렇죠? 전략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400이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400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400도 못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띄우고 다시 보면 그죠? 400 매우 중요한 지난번 고점이에요. 고점이 넘어가야 될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서 그죠? 작게 여기서 400이 넘어가면 시장이 넘어가는 거고 오히려 379 지난번에 저점이 깨진다든지 이번 며칠 전에 저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360 정도까지의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우리 시장 자체는 횡보 이후에 그리고 횡보 이후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횡보 이후에 레벨 다운이죠. 횡보 이후에 레벨 다운. 횡보 이후에 레벨 다운 이후에 반등 그리고 횡보 하락 횡보 반등 대차 그리고 또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 400을 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락이 3단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3단에 걸쳐서 나와서 점점점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재차 400이 넘어가야 처음 또 하락 흐름에서 역배열로 저항이 되는 초록색 선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정배열이었잖아요. 이평선이 그죠? 근데 이 자리 지난번 언제 8월에 여름의 하락 이후부터는 시장이 역배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을 극복하는 모습이 빨리 400을 넘어가서 나와야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 역배열 극복이 일단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 한번 보죠. $1 선물인데 시장이 박스다 보니까 $1 선물도 같이 박스. 어떻게 보면 $1 선물이 박스다 보니까 시장이 박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1 선물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런 식으로 그죠? 살짝 삼각 흐름
크게는 중기적으로는 이런 삼각 흐름을 볼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 저항이 돼 있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저항 1190원에서 그죠? 1190원에서 1100 여기 이 자리는 1170원 사이로 이제 박스 구간인데 돌파가 위쪽으로 된다 그러면 지수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구간이고요.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라고 하면 뭐다? 지수가 상승을 해서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수들 돌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가는 겁니다. 1160원 지난번 저가 밑으로 깨지기를 한번 기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여러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깨져야 주식이 종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방향성은 없는 상태예요. 이런 박스 이후에 그죠? 박스 이후에 그리고 박스 이후에 작은 박스 이후에 추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 그죠? 박스 돌파되면 그죠? 돌파되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돌파되면 하락.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다. 만약 그래서 이탈한다? 그러면 시장 상승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봐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하고 다 봐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강세업종, 약세업종 한번 봐드릴 텐데요. 강세업종, 약세업종 봐드리기 전에 물어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노란 톡방에서 호성 공략해드렸는데 무려 143.94%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한정기술 107.51% 수익 중입니다. 플레이위드 26.70% 수익 중이고요. 딥노이드 45.04% 수익 중입니다. 종목 한번 보고 갈까요? 딥노이드, 그죠? 딥노이드가 일단은 5만원 정도 저항대가 있다라는 말씀 지난 방송에서 드렸는데, 그리고 살짝 눌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5만원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죠? 5만원은 이 상장 이후에 매우 중요하게 저항이 됐고 있었던 가격대가 돼요. 그래서 49,000원, 5만원대 돌파됐다가 좀 눌림이 왔죠. 조정 시에 한번 사보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될 거예요. 정확한 가격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차 돌파되는 흐름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딥노이드 말씀을 드려봤고요. 무료노란 톡방에서 공략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후성, 그렇죠? 후성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후성 어저께 살짝 조정을 주긴 했지만 여전히 잘 가고 있는 모습. 조정은 보통 돌파됐던 가격 언저리, 그죠? 돌파됐던 가격.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돌파되면 저항이 돌파됐다. 그 다음에 뭐다? 지지 가격으로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 보이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격대 돌파 이후에 지지되는 가격대가 딱 그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한 후성 드려보겠고요. 한전기술 한번 볼까요? 그죠? 한전기술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박스 돌파 이후에 그죠? 잡아드렸던 구간이고요. 잘 가고 있고요. 여전히 세력주의 모습처럼 한 번도 또 12평을 깬 적은 없어요. 그럼 최소한 또 10만원대 초반 오면 잡아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볼 수 있겠고요. 디테일한 가격대는 가격의 매수는 노란 톡방에 오시면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성, 한전기술 잡는 방법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 잡은 거 다 설명을 드려갔는데 오늘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한번 또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저께 강하게 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조이시티가 어저께 강하게 갔는데 그죠? 조이시티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왜 조이시티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느냐? 요즘에 게임 모바일 테마가 또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조이시티도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조이시티가 그쵸? MOU 체결 위메이드와 그래서 행복 박스 돌파 이후에 이렇게 그죠? 박스 돌파 이후에 하고 있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그럼 신규로 또 잡는다라고 하신다면 어디서 또 이 정도에서 기다려보세요. 이미 14,000원을 돌파하면서 어저께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강세가 이상가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14,000원 초반이나 13,000원 중반대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세업종, 약세업종은
특히 봐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 예정 소식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10월 친환경차 내수 수출 판매 호조 등의 일부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 10월 중순 이후부터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업종이 있어요. 테마가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 NFT 이 두 가지 테마가 10월 중순부터 강하게 가고 있는데 어제도 메타버스 및 NFT 시장 성장 기대감 지속 등의 메타버스, NFT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성장 기대감 그리고 P2E, NFT 기반 신사업 기대감 지속 등의 게임 모바일 테마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가고 있죠. 게임, 요즘에는 게임 테마, 모바일 게임 테마, NFT나 블록체인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런 테마가 종목이 계좌에 없다면 아마 수익이 나기 쉽지 않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속칭 NFT 그리고 메타버스 몰빵인 그런 시장 흐름이에요. 거의 자금이 다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오히려 그런 종목을 잘 편입을 하셨다면 수익이 편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조이시트로 예를 들면 이렇게 높은 흐름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런 자리에서는 잡지 마시고 오히려 장대 양봉 이후에 옆으로 좀 조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계시다가 돌파 시에 만약에 따라갔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런 매매를 못 하시고 적극적으로 쳐다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냥 좀 밑에다 받쳐놔 보세요. 13,000원 초반이나.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다시 횡보.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난 좀 매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구간에 다시 오면 그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공격적으로 특히 장대 양봉도 이렇게 돌파되는 흐름에서 정보가 돌파되는 모습을 보고 잡아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돌파되는 모습을 보고 잡아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미 막 넘어갔는데 공격적으로 무리해서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략적인 흐름에서는. 그리고 약세 종목은 그죠? 신규 코로나 확대,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 소식에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등 소비 관련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등의 정유, LPG 테마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NFT, 메타버스 없으면, 게임 테마 없으면 수익이 안 나는 장이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리고 게임 테마 관련해서 노란 톡방에서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하게 갈 종목들 미리 잡으실 수 있어요. 물어보는 톡방은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저는 무료 톡방에서 또 공연의 공략주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무료 톡방에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